네, 간밤 나온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이 하루 만에 다시 일단 반등에 성공하면서 1%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어저께 기억하시겠지만 다 내렸고요. 다우지수가 한 0.2%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강보합이었거든요. 오합 정도였죠. 예, 플러스는 플러스였습니다.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다우지수가 오늘 2% 올라갔기 때문에요. 다우 기준을 보면 3일 연속으로 올라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좀 빅테크에서 기술주는 약간 좀 쉬고 있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좀 전통적인 주식들이 좀 나름 반등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큰 틀에서의 그림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계에서 언택트 같은 것들이 약간 쉬고 전통적인 것들 이런 것들 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S&P 500이 나름 오늘 1.3%에 반등하면서 다시 연초 이후 지수에 더 바짝 다가서는 그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재료가 있다 그러면 소위 페드죠. 연방준비제도 이사인 레이렐 브레이너드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이사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연준에서 대규모 자산 매입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 하면서 경제를 어려운 것들을 끌고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시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 주식은 이틀 때 조정이었는데요. 아마존도 오늘 뭐 반등을 시도했지만 뭐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여전히 $3,000 이상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이틀째 쉬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중가는 아니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애플이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로 끝난 그런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제 종목별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어제 오늘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전해주셨고요. 이슈 좀 더 짚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홍콩 특별지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 이제 미중 갈등의 골이 조금 더 깊어질 개연성이 나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보고도 나왔단 말이에요. 양쪽에 이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해 있는 상황인데요. 체크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됐던 바죠. 벌써 2주 전에 홍콩의 이런 것들 중국에서 이제 결국은 인권법 이런 걸 뭐 통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홍콩 미국에서는 하원 상원이 똑같았거든요. 민주당, 공화당도 이거 아니다 얘기하면서 홍콩의 특별주의를 박탈하겠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다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그 세리머니 같은 거를 쉽게 해서 미국 시간대로 보면 오후 5시에 했고요. 우리나라 시간대로 보면 새벽 6시에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발표됐고요. 거기다가 홍콩 보안법 통과에 일단 시행에 관련 중국 관리들도 관리들이 거래하는 은행을 또 제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전체적으로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2단계는 없다 뭐 얘기했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의 지속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과 이제 서너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남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어찌되었건 조 바이든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지지율은 지금 바이든이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 녹색 에너지라든가요. 인프라에 2조 달러, 엄청난 규모거든요. 2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보면 2,400조. 그 상상이 안 되는 돈인데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그린 에너지랑 이런 쪽에 투자하겠다 얘기하면서 실제로 오늘 보면 산업재, 소재주, 에너지 섹터가 반등했거든요. 캐터필러가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5% 급등했는데요. 바로 이거 캐터필러가 뭐 인프라하면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중장비 회사니까요. 이것이 오늘 다우지수 30을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겠고요. 엑슨모빌이나 보잉 같은 것도 뭐 특별한 재료기보다는 이런 산업재 이런 것들이 끌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듯한 멘트들이 보였어요. 근데 국내는 또 어떨까요? 그 대내외 악재 상관없이요. 개인의 매수세로만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보면 동학개미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 뭐 서학개미 아니면 로빈훗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똑같은 그런 흐름이 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계속 전체적으로 올해 엄청 팔았고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약간 뭐 사고 있기도 하지만은요. 증권 업종의 실적이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은 제가 월요일 아침에 방송에서 꼬리를 딱 트는 거 보여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키움증권 강조해 주셨고. 키움증권이 됐건 저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요. 증권회사는 실제로 보면 시청자분들 생각하기에 아주 간단한 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대금에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수수료를 거의 안 내고 조금 내건 간에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IB에서 하는 기업 어떤 인수 투자. 업무, 예. 투자 업무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딱 거래대금이죠. 사실 더 하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직접이건 간접이건 간에 신용을 다룹니다. 신용. 신용하면 거저 신용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누구- 신용이 있어야죠. 그리고 신용 있죠. 예. 그러면 신용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로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를 내죠. 이자. 근데 그 이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즘 우리나라 초저금리 시대랑 약간 엇나갑니다. 상당히 은근히 비쌉니다. 이자 자체가.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주식 조금 해서 벌면 되지. 이렇기 때문에 이자를 별로 생각 안 하시는데 어떤 중요한 건 거래대금과 신용입니다. 그게 증권회사의 핵심적인 수입의 원천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래대금은 한 달 전인가요? 30조를 돌파했습니다. 30조가 이제 엄청난 돈이죠. 거래대금이요. 거래대금 곱하기 여러분들의 수수료 생각하시면 계산은 바로 떨어집니다. 하루 30조인 줄 알았더니요. 최근에 보면 거의 매일 25조가 나옵니다. 하루 일. 네, 거래대금이요. 예전에 한 8조 원? 나오면은 예전에는 뭐잘 나왔다 제가 처음 이럴 업계 때가 들어왔을 때는 뭐 있었는데. 1조 원 넘으면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1조 원 넘으면 제가 이제 대우증권 출신인데 예. 보너스 엄청 받았을 때입니다. 1조만 넘더라도. 언제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쌍팔년도죠. 근데 지금 보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0조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 곱하기 점유율에 수수료 딱 계산하면 그 회사의 매출이 나옵니다. 매출. 그런데 이 증권회사의 매출이라는 것 자체가 비용이 엄청 나갈 게 없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은 인건비 외에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더 돌아가죠. 그게 이제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의 증권의 업종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랑 같은 그림이다. 특히 지점이 별로 없는 곳일수록 그게 성향이 더 크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키움과 이트레이드가 그런 증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게 이제 거래대금 말씀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신용입니다. 신용. 혹시 신용 혹시 수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 어디나 다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보시냐면 증시 종합이랑 하면은 어느 증권사나 MTS 다 나오고요. 거래대금과 신용이라고 하면 신용 잔고 추리 한번 딱 보시면 딱 나옵니다. 비율도 같이 나와요. 나와요. 예. 그건 비율을 말씀하신 거는 이제 종목별로 나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시장에 대해서. 13조 원입니다. 13조 원. 13조 원입니다. 13조 원에 여러분들 이자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 그거는 누군가 돈을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증권사가 돈을 벌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미래, NH, 삼성, 키움 4개사의 순이익이 이번 2분기에 6,800억 원이 나올 거라 얘기하면서 예상치를 43% 상회할 것이라고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얘기했고요. 다음은 유안타증권인데요. 키움증권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그러니까 거래대금 수수료가요. 거래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몇 % 늘어났다고 이 회사가 키움 유안타가 얘기했냐면 무려 300%의 고성장입니다. 300%의 고성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계속 다시 한번 그림 확인해 주시면 키움증권이 올해 15% 올랐고요. 미래에셋이 6% 오히려 주가 떨어졌으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떨어진 걸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곳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래하신 증권자 주식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예. 증권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시간 할애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항영 전문위원께서는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이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였고요.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